아니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일본 취업하는 사람이 아무리 늘고 있다고는 하는데 무슨 자폐어나 박람회가 이렇게 많지? 싶은 생각이요. 지금 월드 플러스 공지사항 첫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도 지금 에히맨이 부산 청년이니 대전이니 코트라 일본 온라인 자폐연이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이벤트 정보를 봐도 참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기업 리스트를 막상 봐도 여기가 어디지? 싶은 그런 곳들이 언제나 좀 있어가지고 막막하신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콘텐츠, 박람회 면접에만 수십 번 기획해온 담당자가 말아주는 국내 일본 취업 이벤트 가이드. 제가 2018년부터 박람회니 면접회니 채용 이벤트만 진짜 정말 지겨울 만큼 수십 번 기획하고 운영했던 월자플러스의 전 담당자로서 국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딱 4개 이벤트만 집중해서 준비하셔도 충분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믿을 수 있는 참가 기업 규모나 출전 기업의 네임밸류를 가지고 계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고 참가할 수 있는 국내의 4개 채용 이벤트들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분들한테 적합할지 딱 10분만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벤트는 글로벌 탤런트 페어입니다. 코트라에서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 취업 박람회인데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박람회인데 솔직히 일본 기업의 한 60~70%가 매번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일본 박람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개최 시기는 2025년 기준 5월이고 연 1회 개최가 되는데요. 사실 2023년이나 24년에는 8월 말에 개최하더니 올해는 갑자기 5월이라서 좀 뭐지 싶긴 했었거든요. 근데 공공 쪽에서 워낙 이제 크게 열린 이벤트고 사공들이 좀 많습니다. 참가하는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매년 개최 시기나 횟수 이런 게 좀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하튼 2023년부터는 이름도 글로벌 탤런트 페어로 바뀌었고 개최 횟수도 연간 1회로 고정되어 가는 것 같으니까 내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은 5월을 예상하고 준비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GTF의 장점은 역시나 최대 규모의 구인 공고 수와 다양한 업계입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등록된 공고가 연 평균 165개이고 업계 분포 또한 상당히 다양합니다. 특히나 관광 서비스업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이벤트엔 사실 그 직종에 대해 나오는 공고가 많지가 않은데 GTF엔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광 서비스업 집중하시는 분들은 GTF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고요. 단점으로는 흔히들 선호하는 대기업의 출전이 적다는 점입니다. 물론 건실한 기업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임밸류상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볍게 다양한 기회를 얻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관광 쪽이나 서비스업 쪽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참가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커리어 인 재팬입니다. 마이나비 코리아에서 매년 주최하는 이벤트로서 매년 6월과 11월 총 2번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고요. 출전 기업 수도 상반기에 보통 한 30개 좀 넘고 하반기에도 20개 이상으로 토탈로 하면 거의 60개 정도의 기업들이 한국에 찾아오고요. 또 여러 포지션을 뽑기 때문에 실제 구인 공고 수를 따져보면은 GTF랑 크게 차이가 나는 수준 아닙니다. 역시나 중대형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고요. CIJ의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선 출전 기업의 네임밸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3년 동안 토요타 자동차, 소니그룹, 히타치그룹 계열사, 후지츠, TDK 등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의 출전 이력, 역시나 일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와크와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종합직, 영업직, 유통 관련 등 문과 관련 직종들의 채용이 다른 이벤트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제조업과 IT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이지만 타 이벤트들에 비해서 문과생들에게 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가장 큰 단점은 2025년부터 갑자기 눈에 띄게 좀 탑티어 기업들의 채용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이벤트 대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상반기부터 좀 훅 꺾인 듯한 느낌이 들고요. 사실 하반기는 원래 대기업들이 채용을 잘 오지 않습니다. 이미 티오를 채워가지고 클로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상반기 상황을 보긴 해야겠지만 살짝 걱정스러운 건 좀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생들 분들이랑 무조건 1순위를 노리셔야 하는 이벤트라는 점 잊지 마시고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기업 퀄리티는 무조건 좋으니까 상반기를 중점적으로 노리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벤트는 자파쿠 코리아입니다. 뭐 마이나비만큼은 아니지만 인재업계 네임드 한 탑3, 탑4 정도에 들 수 있는 파소나 글로벌,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벤트입니다. 행사명이 좀 특이하죠. 자파크, 뭐 일본어 조브하크라고 하는데 이제 직업을 뜻하는 잡, 박람회, 하크랑 카인 하크를 합쳐가지고 자파쿠라고 표현했는데 진짜 일본스러운 네이밍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자파쿠의 컨셉은 명확합니다. 한국의 우수한 이공계 인재 확보를 원하는 우량기업 면접회.
2017년부터 매년 10월 중하순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벤트이고 메인 타겟은 제조업입니다. 출전 기업의 수는 사실 10개에서 15개 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한국 인재 채용이 열의를 가진 기업들이 이제 걸러져 참가하는 이벤트인 만큼 내정률은 다른 이벤트에 비해선 꽤나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좀 CIJ랑 마찬가지로 기업 네임밸류를 꼽을 수 있는데 이제 기존의 레퍼런스를 보면은 키린홀딩스라든지 미쓰비시 케미컬, 소니 그룹사들, 도쿄가스 그룹사들, 와코무 꽤나 나쁘지 않은 기업의 이름값을 볼 수 있고요. 그 요즘 같은 경우는 IT 관련 직종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 23년, 22년쯤 보면은 거의 8대2, 제조업이 8, IT가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5대5까지 좀 많이 IT가 올라와가지고 예전엔 좀 이미지상 일부 공돌이 형님들을 위한 행사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 참가 대상이 넓어지고 있는 게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단점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 한계점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행사에서 원하는 업계나 직종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이제 구직자분들이 참가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이나 IT 노리시는 분들, 그 중에서 상반기 CIJ나 GTF에서 좀 내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하반기 막차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공계 쪽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파코리아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이벤트로는 꽤나 생소하실 수 있는 커넥트 잡 코리아라는 행사입니다. 좀 일본에서 글로벌 인재 도입만 전문으로 하는 리크루트사인 포스밸리 컨시어지에서 이제 한국 파트너사가 있는데 이제 주식회사 포유스라고 하거든요. 그 기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벤트입니다. 아직 202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차밖에 안 된 신생 행사인데 좀 신생 이벤트인 만큼 형태를 좀 잡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 규모라든지 좀 이제 개최 시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상반기는 5월 오프라인, 하반기는 9월 온라인 형태를 기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규모는 자파코랑 좀 비슷하게 연간 10개에서 15개 수준인데 기업의 면면이 꽤나 탄탄해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한국에서 채용을 많이 하지 않는 기업들이 출전한다는 점을 좀 들 수 있습니다. 흔히들 잘 아시는 일본 은행계의 넘버 2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SMBC라든지 코베제강이라든지 혼다, 세가 등 되게 한국에서 많이 채용이 없는 그런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 CIJ랑 비슷하게 좀 문과생들한테도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SMBC나 코베제강의 종합직 같은 경우는 좀 한국에서는 꽤나 귀한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업들 네임밸류도 좋은 편이고 또 직종상으로도 종합직, 기술직, IT직 모두에게 열려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야 관계없이 취활생 여러분들이라면 꼭 미리 챙겨두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이벤트 또한 상반기가 훨씬 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IJ랑 같이 좀 묶어서 준비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GTF는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관광 서비스 쪽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겐 타 이벤트보다 훨씬 기회가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CIJ 같은 경우는 기업 네임밸류 좋고요. 그리고 종합직, 영업, 유통 관련 쪽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필참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조업인 IT 공고가 기본적으로 더 많으니까 이공계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자파코 코리아는 완전 이공계입니다. 특히나 이공계는 IT 쪽이라면 하반기에 좀 마지막 뒤집기 한 판이 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로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커넥스잡 코리아 같은 경우는 좀 레어한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고 종합직, 기술직, IT직에게 모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 준비하시는 분들 진짜 은행 종합직 안 뽑잖아요. SMBC 정도면 사실은 정말 은행에서는 탑티어에 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타겟별 최적 박람회 추천은 이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6월이 좀 대목인 만큼 내년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제 늦어도 올해 4분기나 이제 내년 초부터 부지런히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일본어나 자기분석, 업계연구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중에 끝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엔트리 시트 같은 경우 내년 초까지는 써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박람회 출전 기업들이 확정되는 2월 말이나 3월부터는 기업들에 대한 연구나 실제 엔트리에 바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서류 합격 여부를 보시면서 그 이후에 면접 준비나 실전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에 있어서 제가 꾸준히 주요 이벤트들 팔로우하면서 준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테디였습니다.